안녕하세요. 백억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금일은 이런 물건은 피하자라는 주제로 부동산 스터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정비사업,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간과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사소한 실수가 여러분들에게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까지 자산상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유튜브를 보더라도 이런 내용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책 속에서 배우는 그 재개발, 재정비, 그러니까 정비사업, 자, 그 내용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그냥 쉽게 또는 지나치거나 또는 교육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재테크 강좌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꼭 숙지하시고 우리 백억 부동산 스토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자,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 사전에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내용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소한 실수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여러분들에게 자산상 손실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좌를 하거나 또는 그 실전이 아닌 뭔가 책으로만 또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분들과는 달리 현재 이 재개발 시장에서 지금 뭐 매매 계약이든 또는 활발하게 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잘못 사셔서 뭐 서울 지역이든 뭐 수원이든 뭐 그 외 지역이든 또는 광명 뉴타운도 마찬가지예요. 참 몰상식하구나 또는 자 비양심적으로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개업자, 자 중개업자라 그러죠. 근데 업자도 잘 만나셔야 돼요. 참 괜찮으신 분들도 있고 차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꼭 똥파리 같은 사람 하나가 있어요. 똥파리 같은 사람. 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자, 흙탕물을 만든다 그러죠. 자, 그 흙탕물 만드는 그 양심 없는 비양심적인 사람 하나 때문에 자, 다 같이 중개업자가 그 평가절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참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는 어느 중개업소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아는 게 힘이에요. 아는 만큼 자산을 지킬 수 있고 아는 만큼 자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방어, 내가 뭔가 물건을 취득했을 때 자, 안전한 것인지 아니면 좀 불확실한 것인지 이거 간단 체크 하나만 하셔도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텐데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쭉 내려가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요. 그 처음에 뭐 중간에 그 사업 단계 중에 사업 시행 인가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가 나오게 되면 감정평가 활동을 실시를 해요. 그 감정평가 활동이 실시가 되면 그 결과를 감정평가 자 통지문을 조합원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통지가 끝나게 되면 바로 조합원 분양 신청이 이루어져요. 조합원 분양 신청. 그리고 조합원 분양 신청이 끝나게 되면 조합원 평형 확정 통지문을 자 여러분 그 조합원에게 배달이 되는데 자 당신이 신청한 뭐 무슨 구요 자 뭐 84A 타입 뭐 B 타입 또는 59A 타입 59B 타입을 자 배정받았습니다 뭐 확정 통지문이 날라와요. 확정 통지문. 자 그런데 금일 여기에서 정말 조금 위험한 구간이 있어요.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합원 분양 신청은 했는데 자 아직까지 그 조합원 평형 확정 통지문이 날라오기 전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자 재개발 재건축 매매 시에 피해가 은근히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아 이 내용이 무엇이지? 뭐지? 예,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계시면 여러분들 프리미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날릴 수가 있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과 조합원 평형 확정 통지문 이전에 이 사이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 예, 굉장히 알아두셨으면 유익한 내용. 그래서 우리가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렇게 59A, 59B도 있고요. 뭐 84A도 있고 84B도 있고 뭐 113제곱미터 A 타입, B 타입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합원 분양 신청 시 평형 선택은 자유로워요.
굉장히 자유롭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조합원이 1,500명인 자, 땡땡시 땡땡동 100구역 재개발 조합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감정평가 결과 통지, 통지가 되는데, 감정가가 통지가 되면 조합원들 1,500명이죠. 1등부터 1,500등의 서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감정가가 다 개별적으로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주택이라는 거는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도로의 접도면이라든가 또는 전유 면적, 토지 면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이 1등부터 1,500등까지 나온다. 이런 점을 이제 기억해 두시고, 자, 84A가 100구역에선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84A 타입 조합원 물건 300가구가 공급 예정인 100구역 재개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금액상 1000등인자가, 자, 1500명까지 있는데 1000등인자가 84A 타입을 신청을 했습니다. 자, 평형 선택은 뭐라 그랬죠? 자유롭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평형 신청을, 자, 이분이 당첨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자, 인기가 높은 84A 타입을, 자,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신청은 자유예요. 배정 받을지 못 받을지는 나중에 따져봐야 알겠지만, 자, 해당 구역 프리미엄, 그러니까 해당 구역의 84A 타입, 자, 당첨이 가능한 물건이냐 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지만, 84A 타입이 가능한 물건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약 2억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대부분 이제 84A를 못 받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뭐 84B 타입이라든가 또는 84가 아닌, 자, 59 타입, 59 타입, A, B든 뭐 74A든 B든, 자, 이런 물건들은 P가 예를 들어서 한 1억 5천 정도예요. 1억 5천. 그러면 이 천등인자가 84A 타입을 신청했는데, 공교롭게도 자, 84A, 자, 300가구를 공급한다 그랬어요. 근데 조합원 1,500명 중에 500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500명이. 근데 조합원들이 바보입니까? 또는 그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자, 어떤 거 선택하면 좋겠어요? 제가 감정평가 금액이 이 정도가 나왔는데, 그러면 당신은 뭐 이 정도는 84가 가능할 것 같아요. 또는 59 정도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컨설팅을 많이 해드려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거의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근사치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평형 신청 완료가 끝나면, 자, 조합에서도, 자, 은근히 힌트를 줍니다. 아, 그 정도 감정평가 금액이면 일단 땡땡씨가 신청한 그 84A는 가능할 것 같아요. 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힌트를 주는데, 자, 84A 300가구 공급에 500명이 지원했습니다. 근데 감정평가상 금액이 1000등인자가, 자, 신청 시에 배정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굉장히 커요. 근데 이거를 매수하신 분이 있어요. 자, 감정평가 그러니까 평형 배정 통지문을 받기 전에, 자, 매수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4A 타입을 신청한 물건이라고 해서 신청은 자유롭다고 그랬어요. 근데 배정은, 자, 좀 어려운 감정가인데 신청을 한 거예요. 신청은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물건이라고 해서, 자, 중개업소에서 소개를 한 거죠. 그래서 매수한 호구 씨가, 자, 이 물건 차후에, 자, 배정을 못 받는다 그러면 자산상 막대한 손실을, 자, 겪을 수밖에 없다. 자, 어디 가서 하소연할 거예요, 이거. 본인이 무지했고, 또 무지해서 중개업소에 가서, 자, 협력, 그러니까 뭔가 조언을 구하면서 물건을 매입한 건데, 부동산 사장님 또는 중개업자가 조금 무지했거나, 딱 하나예요. 무지했거나, 또는 정말 매매 한 건에 목말라서 여러분들에게, 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본인이 좀 경솔한 겁니다. 자, 이게 84A 타입이 배정이 가능한지 아닌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자, 조합이라든가 또는 전화를 해서든 또는 방문을 해서든 그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조차 안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재개발 물건 취득하실 때
분양 신청이 완료가 되고 그 평형 확정이 통지문, 그러니까 평형 확정 통지문 이전에, 자, 나오기 이전에 구역 물건을 매매할 경우에는, 자, 그 지역에서 선호도, 그러니까 배정이 가능할 만한 감정가인지 아닌지, 커트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커트라인. 자, 커트라인 안에 들어갈 것인지 아닌지, 자,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조합원 평형 신청 후에 조합원의 평형 배정 결과 통보 전, 자, 매입 시에는 평형 배정이 가능한 물건인지 기본적인 확인 절차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물건을 취득하실 때, 자, 물건, 예, 굉장히 꼼꼼하게 고르셔야 되는데, 중개업자를 잘 만나는 것도, 자, 운인 것 같아요. 잘못 만나고 좀 불성실하거나 또는, 예, 뭔가 자신의 이익적인 그 부분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물건 툭툭 던져주다 보면, 자, 여러분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제가 한 달에 한두 건 또는 한 세네 번 정도까지도, 예, 상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러한 내용 때문에 이러한 그 상담을 해드리다가 2년이 돼서, 자, 그래서 구독자로,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열혈 시청자가 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자산은요, 아는 만큼 지키고 아는 만큼 늘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일 100억 부동산 스토리 이쯤에서, 예,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민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